우리가 어떤 건의문의 형식을 할 때 이 근거가 그냥 이거는 그냥 데이터 아니니? 자료 아니니? 사실 아니니? 그래서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이 있고 문제 상황이 있고 해결해 주신다면 뭐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기대 효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일단 나한테 적용되겠죠. 우리 건의하는 사람한테. 근데 건의자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건의를 수용하는 사람한테도 수용하는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건의자는 누구일수록 개인보다 그렇지 다수일수록 효과가 더 크겠죠. 근데 요 수용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우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려가 있다면 그것을 미리 먼저 제거해 주는 거, 우려를 불식시켜 주는 그런 것들도 불실이 아니고 불식 글쓰기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미리 먼저 제거하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다면 장문이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문단으로 더 깔끔하게 나뉘어요. 중심 내용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또 1문단을 한번 빨리 봅시다.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이라고 요거는 뭐예요? 건의를 하는 대상이겠죠. 건의 대상. 저는 자기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건의문의 특징은 뭐뭐입니다 라는 표현은 우리가 무슨 어미니? 높임의 동그라미죠. 요걸 우리는 무슨 체라고 하니? 격식체. 맞아. 하십시오 체. 격식체라는 말은 근데 화법에서 잘 안 나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좀 예의 있는 체라는 말로 더 많이 나오지. 또는 격식이 있는 말투로 이렇게 쓴다라는 것도 많이 나와요. 격식. 그래서 둘 다 알고 있으면 좋고. 자, 그러면 지금 내용이 있네. 무슨 내용? 이거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건의할 내용입니다. 제 주변을 보면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하고 있어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클럽에 참여하는 학생은 많지 않대.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뭐 했대? 조사해봤어요. 그럼 설문조사는 하나의 뭐가 돼요? 근거가 되죠. 데이터가 되죠. 자, 근거를 보니까 1번 프로그램이 그럼 뭐에 대한 1번이야? 이유 1번 2번 활동 시간이 그렇지 시간 한정 까지. 그럼 여기까지는 자 스포츠 클럽 운영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데 앞에서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문제 상황이라고요. 근데 문제 상황을 어떻게 했어요? 설문 조사를 통해서 진짜 열심히 했다 얘. 그냥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니라 뇌피셜이면은 그냥 주장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왜 뉴진스가 문제가 있냐고 성준아. 퀴즈는 거 아니에요? 어? 퀴즈 와. 저렇게 피해갔다. 이감시 능력이 다르네. 위기감 있는 걸 자 문제 상황이에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어야지 근거가 있어야지 뭐. 그래? 라는 얘기로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뭐 화작하는 건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이어서 스포츠 클럽 활동은 해주물은 물론 스트레스를 풀어줘 건강에 이건 뭐냐? 활동에 2점 조금만 더 고차원적인 말로 아까 했잖아. 효과 또 의. 활동했을 때 의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의 아까 썼자? 썼지? 뭐라고 썼지?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하는 거. 좋은 점, 모르겠으면 좋은 점, 장점. 그래서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건의하고 싶습니다. 1번, 2번. 그럼 이제 여기부터 이제 이 의를 제시하면서 1문단을 뭐라고 요약할래?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자. 장문이니까 여기부터는 좀 정확하게 요약이 될 거예요. 막 토의 또는 뭐 협상 이런 거는 요약하기도 힘들어. 우리가 자르는 게 중심이거든. 문제 상황. 자 뭐에 대한 교내 스포츠 클럽에 대한 문제 상황을 제시했다.
해도 되고 요 스포츠 클럽에 대한 뭐까지 드러냈다? 효과. 효과야? 효과 나왔니? 의 아니야? 기대했죠? 이런 거? 응. 그럼 문제 상황은 어떻게 조사했어? 설문조사로 뭐가 문제였대? 시간이 안 맞고 프로그램이 부족했고 그치? 1번 2번이지 1번 2번 바뀌어도 괜찮아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근데 문제 상황이라고만 해갖고 기억이 난다면 괜찮고 잠깐 문제 상황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면 1번 2번 이렇게 해서 적어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을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신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럼 이 문단은 이제 건의 내용 1번 뭐 한다고?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문제 상황의 해결책일까? 첫 번째 부족하다. 요거에 대한 해결책이겠지? 그럼 봐봐 여기서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두 가지가 잡혀 있으면 당연히 이 문단은 기억이 나겠지? 문제 상황 1에 대한 건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건의 내용도 우리는 자세하게 봐야 돼. 건의 내용 하자. 늘려주세요 라고 했고 지금 뭐밖에 없대? 아씨 축구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뭘 원해? 다양한 걸 원해요. 그래서 알차게 다양하게 해주세요 라고 또 인근 학교를 뭐 하고 있어? 비교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어요. 쟤네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줘요? 왜 이거는 5교시 있는 날도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줘요? 7교시에 맨날 이라고 강동구 쟤네는 여학생인데 니네는 남부잖아.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그건 절대 불변 아니야? 공항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그건 못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건의해도 안 되는 거야. 얘와 바꿀 바에 안 바꾸는 게 낫다. 우리 졸업했으니까. 진짜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그치 내년부터 바뀐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냐. 자 여기까지. 잠깐만 우리 의정부 지역에 여고 남고가 딱 여고 하나 남고 줄게. 남고가 어디 있지? 영석보다 비진고도. 영석 남고야? 네, 영석하고 비즈는 남고니? 비진은 여고. 여고예요. 여고니? 의료도 있잖아. 의여고, 의고, 영석고, 비진. 두 개씩. 그렇게 있네. 두 개씩 있네. 맞네 잘. 자, 두 번째는요. 뭐에 대한 해결책이어야 돼요? 활동 시간이 한정돼. 그러면 여기서도 3번은 뭐야? 이번에 건희라고 쓰지 말고 건의라고 써야 되는데. 왜? 그럼 1에 대한 건인데 1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주세요. 지금 뭐밖에 없으니까? 축구밖에 없어요. 또 그래서 뭐 해주세요. 심지어 옆에 학교는 학교 표시 아니냐? 왜? 옆 학교는 역시 왠지. 역시 다르네. 나 미술 2년 했어. 자, 다시 또 현재 평일입니다. 이건 앞에서도 문제 상황으로 내었던 거지. 근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렵대요? 이유. 학업에 바빠. 그래, 학업에 바빠서. 내부 요인? 외부 요인. 자, 따라서 방해가 되지 않는 더 싫어. 또 점심. 이건 괜찮아. 그래서 다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건의네요. 또 활동 시간 다양할 경우 부담이 중요한 건 누구? 그럼 이건 예상되는 우려지? 그럼 이 우려를 어떻게 하겠다고? 불식시키겠다고. 어떤 식으로? 짧게 운영해서. 자, 만약 다양화된다면 그치, 이게 기대 효과죠. 아, 2번에서는 되게 내용이 좀 많이 나왔다. 그쵸? 2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바쁜 일정으로 못한 학생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활동 시간에 다양화는 스포츠 클럽에 참여하고 싶어도 제약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참여 기회를 넓혀주는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대 효과. 그럼 2번에서는 이거에 대한 건의했고 또 뭐 했다고요? 시간을 늘려주세요. 시간 다양화. 언제?
아침과 점심. 그래서 뭐까지 생겼어? 우려까지 있었지? 근데 우려를 어떻게 했어? 길지 않게 짧게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엔 우리는 기대 효과. 그럼 이제 거의 다 나온 거 아니냐? 문제 상황, 건의 내용, 그것에 대한 기대 효과? 근데 왜 벌써 아직도 이렇게 문단이 많이 남아 있어? 왜 아직도 이렇게 문단이 안 끝난 느낌이지? 정리하는지 봅시다. 자, 이렇게 교내 스포츠 클럽 운영이 개선된다면 다양한 학생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지친 학생들을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뭐예요? 효과예요. 이게 기대 효과예요. 그럼 위에서 기대 효과는 2번, 그지? 우려 또는 2번에 대한 기대 효과지. 이거는 그렇지, 전체에 대한 이렇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축구만 있었어. 1번이 해소도 안 되는데 뭐 여기 참여할 수 있냐? 그럼 뭐 의고는 좋겠지. 축구만 하면 여학생들은 싫겠지. 다시요. 또 스포츠 클럽이 활성화되면 관심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도 할 수 있지만 이건 또 뭐야? 우려.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고 체력을 길러 학업에 집중할수록 도움을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우려하지 마세요. 뭐가 있어요? 오히려 효과가 있어요. 요 기대보다 나는 그냥 오히려 효과라고 그냥 내 언어로 쓸게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냥 공유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들 많이 받지. 너의 장점 얘기해봐, 너의 단점 얘기해봐. 그렇게 물어보는 거 많이 받지. 근데 나는 장단점이 어디 있어? 그 사람인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는 장점인 것 같아. 근데 저렇게 봤을 때는 단점인 거지. 그 사람은 그냥 그 모습인 거야. 라는 게, 아니 이런 부분들 관심이 줄어들 것을 우려가 할 수 있었지만, 아니 활성화되면 그런 생각도 맞아. 단점도 있어. 근데 오히려 아니 이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뭐 장단점으로 나누기보다 오히려 이거는 효과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단점이 많거나 장점이 많을 때 결정이 쉬워지는 거잖아. 뭘 했을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 근데 단점이 더 많아.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야지. 근데 뭘 했을 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아. 그러면 그러니까 제발 끊어서 읽고 파악하면서 읽고 표시하면서 읽어. 그러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우려하고 있잖아. 단점 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라는 우려. 아니 오히려 효과가 있어. 알겠지? 라는 이런 생각들이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려라기보다도 단점이라기보다도 그것은 오히려 효과로 작용할 거예요. 큰 효과로 작용할 거예요. 라는 이런 말로. 그러니까 뭐 합법의 개념이라던가 뭐 교과서라던가 이런 데 보면 그냥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느낌을 보면 되고, 위에 보자. 요거는 부담 중과하는 거는 우려야. 이거는 오히려의 효과가 아니라고. 하나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지. 이거는 뭐야? 그냥 단점이야. 한 100% 단점 아니야? 선생님들 입장에선. 아침부터 애들이 이렇게? 싫은데?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주는 거야? 짧게 이 우려에 대한 우려에 대한 방안을 방안 제시도 있었네. 이거는 완전히 우려고 100% 우려밖에 없잖아. 싫은 것밖에 없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요때 우려는 그냥 약간의 다소 걱정? 우려라는 말을 우리는 또 이제 그 안에서 경중을 좀 나누자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왜냐면 그게 처리하는 효과가 달라요.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요 우려는 단점밖에 없으니까 뭔가 하나의 방안이 추가돼야 되는 우려고요. 뒤에 우려는 사실 이 우려는 생각에서 나타나는 거거든. 이유거든. 근데 우리 이유는 사람들마다 딱 보는 거에 있어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아니에요. 좋은 점이 많아요. 라고 얘기만 해줘도 괜찮아요. 자, 또한 안 끝났네요. 조금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동을 즐기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거는 이제 기대 효과겠죠? 여기부터는. 그러니까 기대 효과 안 끝나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돈독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 생활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뭔데? 앞에 나. 개선되는 변화 아니지? 이거 개선은 아니야. 개선을 읽어주면 안 돼. 녹해지고. 개선 이후 효과 이후 변화야. 개선에 따른 효과에 따른 변화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만족도 상승되고요. 개선, 인식 개선도 될 거예요. 좋은 학교라는 긍정적 영향으로 궁극적인 효과겠지, 이거는. 알겠죠? 그냥 단순한 그것을 했을 때의 효과보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변화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효과. 자,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맺은말 하면서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요청드리고 있죠. 당부하고 있죠. 강조하고 있죠. 라는 거. 그럼 사문단은 되게 내용이 좀 많다. 뭐 할래? 뭐라고 할래? 전반적으로 기대 효과. 기대 효과. 그럼 기대 효과 몇 가지 나온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한번 정리해보자. 1번. 뭐 할 수 있다?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또, 학업에 교내 스포츠 클럽의 활성화. 성달분 그럼 이건 1번. 학업에 지친 학생들,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내요. 2번. 난 이렇게 기대 효과 쓸게. 그리고 또 기대 효과는 스트레스를 풀고. 3번. 여기까지는 그냥 뭐 신체적 효과라고 하자. 알겠지? 신체적, 정신적 효과. 4번은 학업에 집중하세요. 응? 학업에 집중. 이것도 신체적, 정신적 효과. 학업 집중도 정신적. 이거 신체적, 정신적. 3번은? 4번은? 여기서 4번. 그치? 안전한 운동. 5번은? 돈독한 관계. 그래서 학교 생활의 효과. 그랬을 때 궁극적 효과. 찐 효과 끝판왕. 우리 학교 행복해요. 좋은 학교예요. 의고 화이팅. 아니야? 그냥 안 나와? 근본이 뭔데? 그렇게 한숨 쉬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자, 기대 효과 몇 가지 나왔어요? 되게 많죠? 그럼 이거 5가지를 다 외우지 마시고, 어디에 5가지가 열거되어 있겠구나.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 찾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다 외우냐? 외울 수 있는 만큼, 이거는 한계를 벗어난 것 같아, 내 생각에. 그치? 근데 이 기대 효과 사이에 뭐가 있었어? 아까 요 오히려 효과.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그냥 제 언어로 바꾼 거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해하면 이해한 대로 정리하시고. 알겠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좀. 자, 뒤로 넘어가셔서 금요일 날 오면은 제가 아까 잠깐 10분 쉬면서 좀 시간대를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아마 금요일 날 오면은 요 장문 조금 남은 거랑 그리고 이제 문학 우리가 해야 되잖아. 네. 시조가 어렵니? 시가 어렵니? 다 똑같아? 소설. 시가 좀 어려운 거. 시조가 좀 더 어려운 거. 시조가? 예. 시조. 그러면은 그 장문 남은 거 몇 개 더 하고 시조를 하고요. 다음 주에가 이제 뭐 소설이라던가 그리고 아까 협상이라던가 이런 것들 남은 거 그런 것들 다음에 할 거고 그리고 장문 몇 개 남으면은 굳이 보충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대신 금요일 날 오시면은 제가 그 시험 문제 그 대비 문제를 한 2회분 정도를 드릴게요. 그거를 꼭 주말까지는 한 회분 풀고 그리고 수요일 날 오기 전까지 2회분까지 풀어서 QR로 제출해 주세요. 알죠? 네. 방법?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결과를 좀 보면서 얘기를 계속 할게요. 토요일까지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거는 제가 금요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밑에 위에서 한번 봅시다. 어디에 동그라미 칠래? 초고. 그치. 근데 앞에서는 지금 초고라고 안 했었지. 네. 글이라고 했었지. 무슨 차이가 있어? 완성된. 글이고. 그럼 완성된 글이니까 문제가 뭐가 나왔겠니? 장문 1에서. 초고를 주고 그치. 초고를 주고. 뭘 보고 고쳤습니까? 초고를 주고. 그치. 이걸 초고로 주고. 그치. 이렇게 고쳐졌어. 그럼 여기는 초고니까 어떻게 줘야 되겠니? 이렇게 고쳤어. 라는 문제가 선생님의 조언이다. 오케이? 자, 요것도 우리 장문에서 아주 장문의 딱 그 유형이잖아. 하나 더 이제 뭘 봐야 돼요? 설명문 쓰기. 독자는 누구라고요? 친구들. 이렇게. 목적, 독자.
주제는 주제를 찾아야 돼. 찾아야지. 어디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네. 그러면 뭐 모의평가에서도 이렇게 나오겠지? 주제가 뭔지 여기서 찾으라고. 근데 이 밑에 보니까 글쓰기 계획이다. 굳이 있는데 굳이 안 보지 맙시다. 이 계획은 뭐예요? 내용 조직하기. 내용 조직하기는 뭐라고요? 요. 그럼 이게 하나의 뭘까? 1문단의 중심 내용 정리. 중심 내용 정리. 중심 내용 정리. 그래서 개요가 있으면요. 개요를 가지고요. 그냥 그대로 비교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모의고사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 학교 시험 문제도 더욱 그렇고. 그러니까 굳이 있는데 우리 활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 그럼 1문단. 서울이 백제의 도읍지였을 언급한다. 어디에 나와 있어? 서울은 백제의 도읍지연 사실 알고 있는 사람. 여기까지. 그치?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서울은 어디에 수도? 백제의 수도였어. 아니 그 전에 조선의 수도. 조선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백제에도 도읍지였어요. 로서 아니고 로서네요. 그렇죠? 수도여서 이런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자, 2000년 전 서울 한강 이남에 자리 잡은 백제는 500년간 화려한 한성시대 백제를 보였습니다. 한성 백제 시대. 그럼 역사적 배경 다 있지. 한성 백제 다음에 어디로 가? 망했어? 몰라? 신라? 사비, 웅진, 몰라? 천도 안 했어? 삼국시대 작. 한국 같네. 한국사 됐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고구려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공주로 도읍을 옮긴 인역까지 자 터를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에 대한 얘기 나와요? 역사에 대한 얘기네. 그럼 역사 정리하세요. 무슨 흐름이 나왔으니까 시간의 흐름, 시적 흐름이 나왔으니까 꼭 정리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배경문 지식을 미리 물어본 거야. 한강에서 우리 수도였다가 어디로 가냐고. 공주를 다른 말로 웅진이라고 합니다. 웅진. 그 다음에 난데가 부여예요. 성왕이 부여로 천도해갖고 22담로를 설치한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을 몰라? 알았어. 맞죠? 맞습니다. 거기를 사비라고 해요. 자, 이때가 고대 국가의 체제를 마련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제 마련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 자, 풍납토성, 몽촌토성 어디인지 혹시 아니? 나 어릴 때 저 몽촌토성 위에서 놀았는데 우리 집이 저기여갖고. 맞아, 석촌구분이 있는데. 맞아, 그쪽. 풍납토성은 풍납토성 위에서 내가 놀았고요. 풍납토성, 몽촌토성이 그 고분 옆에 있는 거, 올림픽 공원 옆에 있는 거. 그래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 찬란한 역사가 보여주는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라고 뭐가 되면서? 그럼 여기까지. 어디가 의이 나와서? 백제 수도의 모습이. 그쵸. 그럼 여기 문단을 요약해버리면 이거 딱 합쳐버리면 되겠다. 뭐야? 백제는? 서울은 백제의 수도였고 그리고 토성 발굴로 백제 수도의 모습을 알 수. 그렇지. 백제 수도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문화재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개발을 거의 못해. 그 문화재 나오면 개발 멈추는 거 알죠? 거의 개발 못해. 거기 그래서 막 집들이 되게 허름한 집들이 많아. 나 어릴 때니까 벌써 옛날인데. 뭐만 팠다 하면 문화재. 어이쿠나. 그럼 집주인은 그냥 망했다 이거거든. 요새. 경주 느낌. 자, 이어서 백제 초기 왕성인 풍납토성은 평야집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강을 따라 서해로 지쳐진 위치다 보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풍납토성은 백제 유적관제 규모가 가장 큰 토성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 풍납? 토성 몇 개 나왔어? 1번 풍납토성. 그래서 풍납토성의 지리적 특징. 그럼 밑에 이제 여기서 써보자. 여기는 그게 안 나왔잖아. 그치? 여기 지리적 특징으로 하나 그냥 위에다 적어놓고. 자, 근데 대홍수 때 토성에 있던 수많은 유물이 드러나면서 발견되게 된 경위겠지? 존재가 알려졌고 동벽의 토성 형태는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으로 만든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나열하고 있어요. 그럼 뭐에 대한 나열이에요? 같은 범주? 유물. 유물. 그치. 요 유물에 대한 나열하고 있네요. 짓는데 100만 원 이상 도와줬다고 하는데 강력한 이런 지배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1문단에 어디로 올라가서 백제의 그치.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지. 백제의 찬란한 역사 그리고 강력했던 그 백제의 나라. 뭐 유물도 마찬가지고 자, 풍납투성은 판으로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이렇게 층층이 부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음 단단히 쌓아 올리는 판축법과 나뭇잎도 나오네요. 부여법으로 만들었습니다는 뭐라고 정리할래? 건축 방식. 그 다음에 방식 속에 뭐가 나왔어? 과정 나왔지? 순서 나왔지? 건축 방식과 과정 이렇게 나왔고 풍납투성은 유적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 중요하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밑에서 보면은 발굴된 계기 언급했니? 홍수. 또 온전히 남아있는 이유 언급했니? 이유는 그러면 답은 벌써? 그리고 자 건축 방법 4개 했니? 오케이. 그럼 여기 문단은 뭐라고 얘기할래? 어떤 지리적 특징 및 발견된 경위 그리고 건축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단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몽촌토성은 이제 두 번째 토성 누구? 몽촌토성은 자 어떤 진흙을 쌓아 올린 성벽. 그럼 잠깐만 위에 누구야? 얘는 풍납토성은 어떻게 만들었대? 진흙을 쌓아 올렸어? 물과 모래를 만들고. 응? 물과 모래를 그렇죠. 지금 요게 다르죠. 그럼 얘와 얘는 다르니까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하고 있는 거죠. 두 토성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북쪽 방향의 침공에 대비하여 방어적 성격으로 성격이 이런 성격입니다. 그러면은 풍납 토성의 성격은 딱히 말은 안 해. 딱히 안 했지. 그럼 대조예요? 에이 왜 그래? 내가 대조해보라고 했었잖아. 그냥 다르면 대조라고. 말 안 해도 대조라고. 차은우 잘생겼잖아. 굳이 얘기 안 할게. 성준이는? 성윤 경민중 출신. 그래. 차은우 경민중 출신 아닐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비약했지? 알았어. 아니야, 기다려. 자 아무튼 자 특히 이렇게 해서 판인 못에 해자가 있었음을 확인되었으며 둘러판 못. 또 동문과 북문 사이에 270m 외성도 있다. 그리고 성벽을 토단이라고도 부른다. 남쪽 토단은 이런 곳이었다. 내부는 이거 다 뭐에 대한 얘기냐? 어우씨 너무 그냥 성 자체. 성 자체를 뭐라고 할래? 우리 내가 그렇게 뭐 성 자체 이렇게 쓰진 않겠지. 몽촌토성은 뭐 한 것 같아? 분석한 거지. 뭘 분석했어요? 성의 구성. 그치 구성. 그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거잖아.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분석 나오면 뭐라고 하라고 했어? 그림 그리라고. 알겠지? 박테리오파지는 머리는 다면체, 꼬리가 있고 꼬리는 갈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럼 이거 그림 그릴 수 있겠니? 고난도. 응? 고난도야 이게? 야 왜 갖다? 알았어. 성이기 때문에 둥그렇고. 자 성벽이고 야 북쪽은 성이 있어야 되고 특히 성 외곽에는 뭐가 있어야 돼? 해자가 있어요. 해자가 있어야 돼. 해자는 근데 뭐라고 했어? 못은 뭔데? 연못이. 연못이겠지. 그럼 연못이 하나 있어야 되고 예. 또 뭐가 있어야 돼? 성벽이 있어야 되겠지. 성벽이 있어야 되고 270m 그리고 외성. 그건 뭐지? 또 동문과 북문 사이에 270m 외성이 뭐지? 한 번 더 그려주는 거야. 외성은 바깥쪽 외성. 와. 또 유난히 높고 튀어나온 거. 성벽은 토단이라고 하는데 남쪽 토단은 여기서는 망을 보고 내부에서는 모도 있었고 또 유물들이 있었다. 아니 이 위치 아니냐? 이 정도만 그려도 되지 않냐? 외성 외벽. 미안하다. 나는 지금 여기 이 동네 살았으니까 내가 이거를 봤겠지. 근데 본 거 치고는 되게 못 그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근데 그리려고 노력을 하면 다 그려져.
자, 그래서 한성시대, 백제시대 귀중한 자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 마지막 보면은 어떤 장치가 있는지 제시했고요. 유물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구성, 구조. 그러면서 분석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둘은 몽총과 풍납을 대조를 하고 있었다. 라는 정도로 정리하면 안 어렵지?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